그거와 다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고 싶어요. 해피법당, 부산법당이 이제 문을 열었어요. 글쎄, 몇몇 분들이 개원법회 말씀을 하시는데, 두고 생각합시다 해서, 한다 해도, 여름은 지나서, 좀, 한 9월쯤이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의논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부산법당이 생겼다라는 점은, 해피법당에게 가장 큰 조건의 변화로 무엇을 주냐 하면, 이제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공간이 생겼느냐 하면, 그간 우리가 공간을,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틈틈이 모여가지고 경전을 배우는 공부는 했지만 함께 모여서 수행을 지도하고 수행을 함께하는 이런 일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도 공간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불교 공부가 우리가 우리 여러분 이렇게 쓰잖아요.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 경전을 통해서 배우고 수행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 요게 공부다라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근데 그간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따지면 반쪽짜리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 확보되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수행을 직접 함께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이제 부산법당이 생겨난 가장 큰 조건의 변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각의 선언마다 어떤 선언은 신념처 수행을 하고, 어떤 선언은 심념처 수행을 하고, 각각마다 그 수행처마다의 어차피 사념처 수행, 신수심법 4가지니까 그 가운데서도 또 세분화해가지고 특징적으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피법당은 이제 어떠한 수행을 공표하고 그 수행을 지도하고 함께 해나갈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일단 제 생각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사념처 수행과 관련해서 신수신법이에요. 그 중에 많은 경전들은 신수신법 중에 어디에 제일 주목하느냐 하면 신념처 수행을 주목해요. 그래서 모든 수행의 중심을 신념처, 몸에다 두는 일이야말로 최고, 이렇게 이제 경전이 안내를 해줘요. 그렇다고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아니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당신 제자들에 대해서 몸을 기준해라, 몸을 중심에 두고 삽질을 힘있게 해라 라고 신념처 수행을 많은 경전들이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중에 신념처 수행 가운데도 또 몇 가지, 소분류의 신념처, 여기에는 이러저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한 3개월 혼자 떨어져서 계시다가 딱 돌아와 보니까 비구들이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난다존자에게 왜 비구들의 숫자가 줄었느냐? 라고 하니까 아난다존자가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비구들이 부정관 수행을 했습니다. 요 부정관도 신념처 수행에 속하는 거잖아요. 내 몸이 얼마나 31가지로 따져보니 온통 똥덩어리고 핏덩어리고 머리카락뿐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관 수행을 하던 비구들이 이러한 부정한 몸과 함께 더 있고 싶지 않아, 이래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자살한 사람들 숫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구들 숫자가 줄은 게 표가 난 거겠죠. 표현하자면
10년처 수행 중에 어떤 수행법은 약간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수행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정확히 모르지만 가시나 수행, 뭐 이런 수행은 또 이제 눈을 피곤하게 하는 뭐 이렇게도 이제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난도尊자가 부처님한테 부작용이 없는 수행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은 신념처 수행 중에서도 호흡을 보라 라고 호흡 수행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카페에 그렇게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수행에도 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중에 왕도라는 말을 하죠.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에도 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일단 부처님이 신념처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부작용이 없는 최선의 수행법으로 호흡 수행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불교 수행 안에 왕도가 있다면 호흡 수행입니다. 아나파나사티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해피법당의 그 수행법으로 공표하기를 첫째로 호흡 수행을 합니다. 사실은 뭐 그간 뭐 우리가 틈틈이 이제 수행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늘 호흡, 뭐 제 자신이 이제 호흡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니까 이제 해피법당은 호흡 수행을 하는 자리다라고 하나를 공표하고 싶고, 그런가 하면 저는 수행을 두 갈래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법령처 수행이 있어요. 우리 저기 대념처경에 보면은 법령처 수행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가 되죠. 뭐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6처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5온에 대해서, 7각지에 대해서, 사성지에 대해서. 법령처라는 게 아나파나사티 숫다 쪽에 가면은 조금 내용이 달라지지만 대념처경에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의 하나로서의 법령처 수행은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대상으로 5가지 장애 이러면은 가르쳐 주신 그대로 5가지 장애를 붙잡고 놓치지 않는 거죠. 5가지 장애에 대해서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주목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죠. 놓치지 않는 거니까. 그랬다가 놓치면 알아차려가지고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다시 5가지 장애를 붙잡고 그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서 삶을 형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해피법당이 대외적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말,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잖아요. 이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가 궁극적으로 가면은 결국은 법령처에서 알려주는 요 5가지 주제, 요 5가지 주제로 모아져가지고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호흡 수행이 불교 수행의 왕도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호흡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한 가지 측면. 그런데 이게 좀 비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해피법당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니까야를 풀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합니다. 교학적인, 우리가 말하는 발전은 불교 자체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내는 이런 교학적인 발전을 사실은 해피법당이 가지고 있는 역할로 우리가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법령처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대상으로 사티를 강화하는 이 수행법도 해피설법회를 대표하는 수행법으로 공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해피설법회는 어떤 수행을 합니까? 라고 하면 호흡 수행과 법령처 수행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2가지 수행법 중에서 수행자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에게 더 적합한 수행을 선택적으로 합니다. 아니면 뭐 하루에 2시간 수행을 하는데 1시간은 호흡을 보고 1시간은 법령처 수행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이 되겠죠.
해피설법, 그러니까 해피법당의 수행, 요러한 두 가지로 해나가겠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경전을 잘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경전 그대로 수행을 해야 이게 부처님한테서 수행 지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볼 때 대념처경이 있죠. 대념처경을 물론 그간 많은 분들이 주석을 달고 지금은 시중에도 대념처경에 대한 해설서가 나와 있지만 이게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고 하는 우리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을 시작하자라고 하자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제가 볼 때는 대념처경을 니까야 그대로 경전 그대로 풀어내는 작업을 우선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제 작년 가을에 그 서울과 대구에서 그 해피설법회를 통해서 요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 몇 가지를 좀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이 훨씬 좀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념처경을 다시 풀자라고 하면 작년 가을보다는 훨씬 더 그 진정에 가깝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제가 일단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대략 9월 정도를 우리가 새 출발 법회부터 이렇게 새로이 시작하는 시간으로 기준을 하고 그때 되면 그러니까 9월부터 이제 월요일날 새 출발 법회를 하자라는 것은 그렇게 맞춰서 가면 될 텐데 화요일 저녁 이 시간에 해피설법회는 어떤 공부를 할까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 마음특강 이전에 좀 출발만 하다가 말았지만 기본기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요 부산법회 1년 과정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기본기 과정을 시작부터 충분하게 공부는 사실 못했죠. 중간에 일부만 하다가 좀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9월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해피설법회를 그 기본기를 시작부터 해나가는 아마도 한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쉬워서 기본기가 아니죠.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이 되는 공부, 이래서 우리가 기본기라고 하는 거니까 9월부터는 이제 기본기를 시작부터 해나가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8월까지 몇 주 남아 있잖아요. 그 몇 주의 시간 동안 대념처경을 우리가 접근해보자. 그래서 이제 9월에 이제 좀 더 공개적으로 많은 법우님들에게 공부하십시오라고 안내가 된다면 이제 새로 니까야를 찾아오는 분들, 새로 부처님을 만나러 오는 분들에게 교학 공부대로 해야 되지만 대념처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야말로 경전대로의 수행법을 가르쳐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대념처경을 새로이 짚어보는 공부를 몇 주간 하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괜찮을까요? 안보부님 요렇게 우리 저 대념적용 몇 주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은 또 어쨌거나 이게 또 따지면 가장 중요한 공부이기도 하죠. 안보부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 그럼 저는 일단 다음 주 법회부터는 대념적용을 가능한 한 빨리 원전을 놓고 이게 빨리 원전을 놓고라고 해도 사실은 어려울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특히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 잘 찾아가면서 하면 원전대로 대념적용을 해석해서 경전 그대로 해석해내는 작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시간이 많이 됐죠? 오늘은 9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15분 넘어갔네. 일단 오늘 하여간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좀 함께 이해해야 되는 뭐 그런 이야기, 뭐 해피복당, 부산복당이 이제 문을 열었다는 상태에서 지금 짚고 가야 되는 이야기, 한 주간 공부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도록 불사를 하신 분에게 특별한 표를 낸다거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반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은 우리 법당이 처음으로 이제 법회를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인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김범영 부부님 참으로 큰 불사를 해주셨고 감사하고요. 저로서는 그래요. 먼저 하여간 제사 지내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법당에서 참으로 한국 불교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해냄으로써 정말로 이익되고 행복이 결과되는 제사를 지내실 수 있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함께 노력해가지고 그런 성과를 같이 만들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제 말씀 이제 마쳤습니다. 네. 하실 때 2시간 좀 하는데 2시간 중에 마지막 한 20분이나 이래가지고 직접 들어가면 되죠. 예. 저희들끼리 조금 앉아 있는 것도 좀 예, 맞습니다. 좀 실천하는 게 중요. 그럼요. 더구나 이제 경전을 직접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한 대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